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7주년을 맞이한 37살 여성입니다. 현재 공무원이지만 휴직 중이에요. 원래는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였는데 업무 특성상 공무원분들도 많이 만나야 했고, 그러다 인연이 닿은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건설 분야 7급 공무원이었거든요. 저희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연애했고, 아홉 수피에 30살이 되던 해봄 결혼했습니다. 양가 재정 수준은 비슷했고, 둘 다 적당한 직장 다니고 있고, 별다른 반대도 없었기에 수월하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성격이 매우 좋으셨고, 특히 한두 살 터울이었던 시누이와 사이가 좋았어요. 물론 시동생도요. 연애 시절부터 만나와서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친숙했고, 시집살이나 시짜질 같은 거 안 겪었습니다. 그러다 유별난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손아래 동서이자 시동생의 와이프였죠. 겉으로 보면 세상 참하고 단아하고 수줍음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여우 중에서도 상여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도 그 여우 같은 동서 이야기예요. 그럼 잘 들어주세요. 엄마, 형수님, 저희 왔어요. 조금 늦었죠? 어머나 도련님,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내가 다 떨리더라. 어서 와라. 네 형수가 어찌나 긴장하던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 통에 나까지 떨렸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박선미라고 합니다. 전화만 몇 번 드렸는데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려고 만난 인연인데 뭘. 밖에 상당히 춥죠? 어서 와서 식사부터 해요. 차린 건 없지만 솜씨는 좋으니 먹을 만할 거예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럴까? 어쩜 이렇게 싹싹하기까지 할까? 우리 형준이가 잘해주니? 엄마, 그런 건 천천히 물어봐. 밥 먹기도 전에 체하겠다. 아이고 맞아요 어머님. 국도 다 식었네. 국 조금만 데워내 드릴게요. 어머니,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도련님이랑 아가씨도요. 어머나,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형준 씨한테 게장이랑 갈비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쩜. 저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집에 귀한 손님 오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다 식겠다. 얼른 먹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엄청 배불러요, 어머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내가 한 게 있나 뭘. 이거 거의 다 큰 애가 한 거나 다름없어. 난 옆에서 거들기만 했다고. 그나저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그러게, 너 원래 연애에 관심 없다며. 예전에 소개시켜준다니까 난리를 쳤는데 언제 재수 씨 만났냐? 만날 인연이니까 만난 거겠지 뭐. 상훈이 알지? 내 고등학교 동창. 걔가 소개시켜줬어. 진짜 정장이라도 한 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상훈이 요즘은 뭐하고 산대? 그냥 사업하면서 알아서 잘 살지. 집안이 워낙 빵빵하잖아. 그나저나 엄마, 상견례는 언제쯤 하실래요? 나는 아무 때나 상관없다. 일하는 너희들 일정에 맞춰야지. 기왕이면 주말이 낫지 않니? 아무래도 다들 직장 생활을 하니 주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께 주말로 이야기해보고 일정 조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나저나 상견례 자리엔 누가 와? 너희 아버지랑 너희 형 내외랑 같이 가야지. 성인은 어차피 미국에 있어서 못 오고. 그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그러면 정해지면 알려줘. 네 형수랑 시간 맞춰야 하니까. 알겠어. 엄마 상견례 전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여쭤보고 백화점이라도 모시고 갈게요.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려요, 형수님. 이 사람 성격도 좋아지고 보기보단 활발해서 형수님이랑 잘 어울릴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것도 걱정하지 마요. 그동안 나 봐왔으면서. 아무튼 서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구가 된 걸 축하한다. 네, 잘 부탁드려요. 시동생은 남들보다 조용한 성격이었고,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끼리는 시시콜콜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 숨기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를 데리고 와서는 느닷없이 결혼하고 싶다며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언젠가 예정된 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의외로 호탕한 성격이었던 사돈 어른들 덕분에 결혼 준비는 상당히 수월한 편이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부모님은 귀농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니 남은 인생 편히 지내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재산 분배에 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형제에게 균등하게 분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부동산 처분해서 시골에 땅이랑 집을 마련해 놓으셨고 나머지 돈으로 재산 분배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얌전히 있던 동서가 돈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이 변하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바쁘세요? 아니, 나 한가한데? 형님 공무원 아니세요? 지금 시간에 한가하면 안 되잖아요. 나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 오늘이랑 내일 휴가 냈거든.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려고 그러죠. 지난번에 어머님이 재산 정리하신 거요. 형님은 얼마 받으세요? 글쎄? 나야 잘 모르지? 에이, 설마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그이한테 듣기로는 다 마련하시고 남은 게 15억 정도라던데. 그때 균등하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집마다 5억씩 맞겠죠?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크게 돈 욕심 없어. 우리가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거든. 속물같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뭐가 억울한데? 미국에 있는 아가씨는 곧 출가회인 될 건데 어차피 나중이든 언제든 부모님 모시는 건 결국 아들목 아니에요? 그럼 분배가 아니라 더 쳐주셔야지. 형님이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모실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것 봐.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의논하셔서 알아서 잘하실 거야.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워낙 강직하신 분들이라 말 안 해도 잘 해결하실 거거든. 그건 그런데요. 아니, 형님은 돈 욕심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몇 억이 생긴다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받으면 되잖아요. 서울에 5억 가지고 집 못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전셋집도 겨우 구할까 말까인데 형님 지금 사는 집 매매예요? 매매지. 결혼하면서 나랑 남편이랑 모은 돈이랑 양가해서 조금씩 보내주신 거 다 올인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 소박해. 정말 가족끼리만 모여서 식사했거든. 정말요? 그럼 예단은요? 그런 거 안 했지. 주고받은 건 결혼 반지밖에 없어. 대출 없이 사는 게 좋은 거라서. 어머, 형님 정말 의외네요. 진짜 돈 욕심 없으신가 보다. 균등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해보던가. 서방님은 뭐라 하시는데? 그이야 뭐 별말 없는 거죠. 더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기야 하겠지. 근데 우리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당장 욕심 부려서 뭐 하려고.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하여튼 형님은 너무 얌전하시다니까? 아무튼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생해. 당시 시누이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1년 정도 뒤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재산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 동서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고 싶었는지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언제 받든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조금씩 고향에 내려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처분하셔서 예금으로 바꿔놓은 상태였고 주말마다 시골집에 가셔서 정리도 하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동서는 가족들 눈치를 살살 보더니 갑자기 시부모님에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 왜 그러는지 아시는데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서가 꼴사나웠지만 워낙 욕심도 없던 저는 별 생각 없이 저러다 말겠지 싶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얄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제 심기를 건드리며 약을 올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번에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언제 시간 되세요? 나야 평일에 6시면 퇴근하니까 그 이후엔 넉넉하지. 주말은 당연히 언제든 되고. 가까이 사는데도 만나기가 어렵네요.
두 분 다 바쁘신 건 이해하는데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그럴게. 근데 오늘은 왜 연락한 거야? 이제 곧 퇴근 시간이라 여유롭긴 한데. 형님한테 긴히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그래? 아니, 형님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라면서 왜 아직도 아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게 궁금했었어? 우리 부부한테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네, 당연히 궁금하죠. 혹시 딩크족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그냥 우리 부부가 좀 더 일하고 싶고 겸사겸사 이대로가 좋아서 유지하고 있는 거야. 뭐 아기가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형님, 그럼 혹시 제가 먼저 아이 가져도 되는 거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왜긴요. 먼저 물어봐야죠.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솔직히 물어보는 것도 웃기는데 예의 차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동선에 아이 갖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건데? 무슨 뜻으로 물어보는 거야?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동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럼. 형님은 돈 욕심 없다는 거 잘 알겠고, 아가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회사 생활하고 결혼까지는 멀었을 테고, 그럼 모시든 안 모시든 비중 있는 사람한테 재산이 더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더 관심 받을 것 같아서요. 아이 먼저 가져도 되냐는 거 물어본 것도 저희 자녀 계획 세우려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시기가 비슷하면 안 되니까요. 참. 어이가 없다. 동서 알아서 해. 난 상관없어. 재산 안 주신다고 하면 안 받아도 그만이야.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깟 돈이 중요한가? 그 말 진심이죠? 나중에 질투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니까? 쓸데없는 말할 거면 연락하지 마. 정말 괘씸했어요. 대놓고 재산 탐내는 것도 그렇고 속물 같아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거 모르고 자라와서 그런지 돈에 대한 욕심이 진짜 없었어요. 물론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좋겠죠. 근데 그게 다잖아요. 아무튼 남편에게 동서 이야기를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2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동서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무려 쌍둥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손주를 기다렸던 시부모님껜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온갖 관심이 동서한테 쏠렸습니다. 당연히 동서는 기세가 등등해질 수밖에 없었죠. 모든 가족이 용돈도 주고 다 같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순간에 기분이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동서가 임신을 빌미로 이때다 싶었는지 저에게 뒷수발을 요구하며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안 바쁘시죠? 그냥 똑같지 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시답지 않은 이야기 할 거면 하지 마. 에이, 왜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래,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 아니, 형님, 저는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0달만 울지 파출부로 일해줘요. 형님 임신하면 내가 해드릴게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동서 제정신이야? 나한테 파출부로 일해달라고? 네. 형님 어차피 앉아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임신해서 무리하면 안 되니까 같은 여자끼리 사정 좀 봐줍시다. 동서, 그래도 말은 가려 해야지. 윗사람한테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임신해서 힘든 거 알겠는데 내가 왜 파출부로 일을 해줘야 해? 그만큼 돈 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임신한 동서 수발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식구도 느는 마당에. 아참, 쌍둥이인 건 아시죠? 아주 잘 알지. 근데 나 파출부 일은 거절할게.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형님, 진짜 정없는 사람이었네. 이 정도도 못 해줘요? 내가 왜 도와줘? 물론 우리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건 감사하고 고마울 일인데 동서가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산부 앞에서 막말하는 건가? 막말? 진짜 막말이 뭔지 들려줘? 동서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싹수도 없네? 그래,
임신 축하해. 지금 많이 즐겨둬. 10달 뒤에 네 인생 지옥으로 바꿔줄게. 내가 안 해도 지옥일 거지만. 뭐 어쩔 건데? 지금 태교해도 모자라는데 저한테 악담하시는 거예요? 악담 아닌데? 아이 태어나고 동서가 온전히 지금처럼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알아서 판단하고 나중에 보자고. 동서는 제가 했던 말이 헛소린 줄 아는지 입덧이 심하니 음식을 해달라 그러질 않나. 시간 나면 집에 와서 빨래라도 해달라며 온갖 갑질이랑 갑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줬어요. 때를 기다리다가 한 방 먹이려고 말입니다. 솔직히 임신한 사람 데리고 왈가왈부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라 동서가 출산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물론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니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남편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던 남편은 그저 제 손을 묵묵히 잡아줄 뿐이었죠. 동서 정말 얄미워 죽겠어.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왜? 재수 씨가 또 뭐라 그랬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 없어서. 임신한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날 어찌나 들들 볶아대는지 짜증나.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참는 게 이기는 거니 조금만 버티자. 자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임신한 사람한테 꾸중해봤자 좋을 거 없어. 내가 꼭 되갚아줄게. 어휴,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니, 동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이 안 가지는 게 진짜 흠인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만 좋으면 상관없어. 둘 다 상의해서 안 낳는 건데 그런 말에 괜히 주눅 들지 마. 우리 아직 젊어. 우리가 일부러 안 가진 거지 흠이 있어서 못 가진 게 아니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형준이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서방님한테? 괜히 그러다가 싸움 나면 어쩌려고. 싸움 나면 어때? 누가 먼저 사람 성질 건드렸는데 당신이 이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 새끼는 자기 마누라 관리도 안 하는 건가? 너무 흥분했다.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자. 내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야, 유영준. 너 지금 바쁘냐? 형이 무슨 일이야? 난 이제 퇴근하고 집 가는 중이야. 갑자기 왜 연락했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연락했지. 너희 마누라 관리 좀 잘해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지 말자고.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선미가 무슨 짓이라도 했어? 너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야? 재수 씨가 내 형수한테 아이도 없다면서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 임신했다고 들들 볶으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 줄 알아? 아이 가졌으니까 배려해서 해주는 거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무슨 파출부 부리는 것처럼 돼? 네 형수가 그런 취급받아야 할 사람이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형수님이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걸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야, 말 조심해. 형수가 착해서 그렇지 내 성격이었으면 들이받았어. 들이받으라고 해 그럼. 자기가 해줘놓고 왜 투정이야? 투정이라고 그랬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재수 씨 윗사람한테 예의 차리는 법 좀 배우라고 해. 할 말 못할 말 가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기본 예의도 없어? 그래서 애 가진 사람한테 쌍욕이라도 하리? 뭐라 할 건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형 재산 못 받을까봐 견제하는 거야? 선미가 그러더라? 형이랑 형수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돈이 탐났어? 그러면서 티 안 내느라 아주 죽을 맛이었겠다. 나는 너희들처럼 돈 보고 생명 다루는 짓은 절대 안 해. 형이야말로 아닌 척하지 마. 선미한테 허튼 소리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무리 형이라도 가만 안 둔다고. 알겠어? 너 말 다 했지? 그래. 오늘부로 너랑 나는 끝이다. 서로 보지 말자. 알겠냐?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크게 한바탕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동서가 출산했어요. 남편과 시동생 사이가 살얼음판 같으니 눈치를 봤는지 더 이상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잊을만 할 때쯤 동서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형님, 지난주에 휴직 신청하셨다면서요? 그랬지.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집에 와 있는 거지? 요즘 코로나가 기승이라서 못 가고 있네. 형님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요.
마침 산후 도우미 서비스 끝나서 그런데 혼자 아이 보기 힘들거든요. 미역국도 계속 먹어야 하는데 형님이 휴직도 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미역국 좀 끓여주라고요. 재료는 제가 다 사놨어요. 완도산 미역 왕창 사놨으니까 요령껏 끓여요.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먹고 싶으면 사 먹어. 요즘 팩 미역국 잘 나오잖아. 그거랑 직접 한 거랑 같아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하시네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곱게 써야 아이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돈에 관심도 없고 애도 없으니까 어머님 재산은 다 제가 가져도 되죠? 동서 내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무슨 말이요?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잘 기억해야지. 안 그래?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내일 오전에 와서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한 번 끓여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요. 소고기는 양지 부위 아니면 안 먹어요.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 내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먹고 싶으면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야지. 미리 사둔 미역 처먹던지 바르던지 알아서 해. 동서는 보란 듯이 저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겁도 안 난다는 듯이 대놓고 저에게 명령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동서와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해 주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한테 가서 다 들려드렸어요. 한참 동안 듣던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가 잔뜩 나셔서는 소리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얼마 뒤 조카들이 100일이 되었고 고급 레스토랑에 모여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눈치는 밥 말아먹은 동서가 대놓고 돈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 뭐든지 다 2배잖아요. 학비도 그렇고 양육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미 낳은 자식들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 하는 행동 다 지켜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 자식 앞세워서 장사하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선미한테 왜 이래? 어머님, 너무하세요. 좋은 날인데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또 형님이 저 모함했죠? 그런 거죠? 둘째, 너 정신 못 차리니? 어머나, 어머니 그렇다고 물을 뿌리시면 어떡해요. 정말 노망나신 것도 아니고 이 원피스가 얼마짜린데.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시면 말을 해보세요. 솔직히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되죠. 맨날 형님만 예뻐하시고 저는 나 몰라라 하시고 지금 편애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이 난리냐고. 아무 잘못도 없다. 이거냐? 너 그동안 네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가족이면 더 보듬어주고 잘해줘야지. 큰애가 너희 집 파출부도 아니고. 그건 그렇다 쳐. 임신 못한다고 면박을 줘? 네가 뭔데 나도 안 주는 면박을 주는 거니? 엄마, 진정하세요. 재수 씨, 지금 행동 굉장히 무례한 거 알아요? 아주버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먼저 무례했어요? 제 얼굴에 다짜고짜 물 뿌리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애들도 보는 앞에서 이러세요? 맞아. 증거 있어? 무슨 증거로 이러는 거야? 에라, 이 쌍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그동안 둘째가 큰애한테 했던 말들이다. 잠자코 듣고 판단해보거라.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부당하면 둘째한테 정중히 사과하마. 재수 씨 좋은 말로 할 때 이 사람한테 사과해요.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를 못 가지니 신보가 못 되져서 그런가?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앞으로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라. 형준이 너도 마찬가지야. 큰애한테 진심 어린 사과 안 하면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 안 보고 살 거야. 큰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내 며느리한테 그딴 망발을 해?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때가 일러서 안 갖고 있나 보다 했는데 네가 무슨 이 집안의 실세라도 되는 게야?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유난이신데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셨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키니 남편, 시동생, 시아버지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기 바빴죠. 동서는 이 와중에도 지기 싫었는지 똑같이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옷까지 찢어놓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강제로 떼어줬고 동서는 분이 가시질 않았는지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연히 조카들의 백일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살면서 듣지 못했던 욕도 들어보고 뒤통수가 무지 따가웠어요. 시댁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는 그동안 왜 내색하지 않았냐며 가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 문제로 상처를 받았을까봐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본 적은 없어요. 시부모님이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5억 원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집도 사고 알아서 잘 쓰라고 당부하셨는데 당분간은 그대로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아직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때 줄 거라며 아주 호되게 말씀하셨거든요. 대충 상황이 정리된 뒤 시부모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백일잔치 이후로 시부모님께 아주 호되게 혼난 시동생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뭔가를 느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상속을 못 받을까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영 만날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시동생 부부와 절연을 하게 되었죠.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하지만 아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시부모님을 통해 전달할 거고 그 두 사람과 다시는 엮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제가 자연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노산인데다 고위험 산모여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고 내년 봄에는 아기를 만날 수 있다니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과연 시동생 부부가 정신을 차릴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만을 위해 태교에 힘쓸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